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진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그간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차마 어디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털어버린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몇 자 적어보게 되었네요.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서로 이따금씩 안부나 묻는 사이로만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저희 둘 다 29살이 되었을 때였죠. 서로 알고 지낸 시간이 있다 보니 솔직히 처음엔 친구에서 애인 사이가 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크게 부딪힐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나 저나 상황이랄지 배경이랄지 좀 비슷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남편의 경우 남편 나이 6살 때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고 이후로 어머님과는 거의 본 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게 저희 결혼 이야기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니까 말다 했죠. 두 사람 사이에 딱히 기억이랄 것도 없고요. 참고로 아버님은 재혼 안 하시고 혼자 남편을 키우셨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하셨다가 10년 살고 또다시 이혼하셨다 들었습니다. 이후로는 본인 말씀으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사셨다는데 이건 여담이지만 60도 넘으신 여사님 입에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이 잠깐이지만 들었고 별로 좋게 들리진 않았어요. 아마 이미 이때 제가 어머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남편의 어머니라곤 해도 내 남편을 키워주신 분은 아니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 처지와 비슷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 이후로 저는 친정어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고생은 많이 안 했어요. 외가 쪽에 재산이 있어서 외조부모님이 친정어머니랑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래도 친정어머니는 마음고생은 많이 하셨을 테지만요. 그리고 저 또한 남편처럼 친정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혼 후 친정어머니 말씀으로는 양육비는 한 1년 정도 보내다 말았고 이후로는 어디 가서 새살림이라도 차렸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소식을 전하지 않더랍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친정아버지가 야속했지만 굳이 찾으려고 하진 않으셨대요. 아무튼 이런 배경이 비슷하다 보니 소위 서로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었고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짜 잡고 식장까지 다 결정되고 나서야 남편이 어머님하고 연락이 닿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왔고 솔직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에겐 없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생긴 것도 얼떨떨했고 남편도 그다지 기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어머님께서 저희 결혼식에 그것도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실 저는 친정아버지가 안 계시니 남편과 같이 입장하려고 했고 화촉점화는 이미 아버님과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감나라 배추나라 하니까 솔직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어쨌든 어머님께는 저희 결혼식이 큰 의미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전하길 어머님이 당신 친척들과 지인들도 부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얼굴은커녕 서로 소식도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턴 솔직히 어머님이 도대체 저희 결혼식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짜증도 나고. 그래서 결국 하객의 머릿수를 이유로 어머님께 친인척분들까지 모실 자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어머님은 며느리 될 사람한테 무시를 당했다면서 결혼식 당일 혼주석에 앉아 눈물 콧물을 빼셨고 한마디로 결혼식장은 뒤숭숭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님께 이럴 거면 그냥 돌아가시란 소리를 했는데 그게 또 빌미가 되어 어머님은 피로 연장에서도 훌쩍이셨으니 정말이지 저야말로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내내 눈물만 나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신혼집을 구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서 떡하니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혼자도 아니셨어요. 저희보다 10살쯤 어려 보이는 여자와 함께였는데 알고 보니 재혼 후 낳으신 딸이더라고요.
황당해서 자식이라곤 남편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혼주석에 앉게 해드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길 아들이 저희 남편 하나라고 했지 자식이 남편 하나라고 한 적은 없답니다. 이때 확실히 깨달았죠. 말장난하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얽히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사는 곳까지 가까워지자 어머님은 수시로 저희 부부와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걸핏하면 저녁 먹으러 오라고 연락을 해오기도 하셨고 주말에 어디 가자며 난데없이 찾아오시는 일도 빈번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니까 자기가 뭘 어쩌냐면서 상황을 회피해버리는데 문득 남편은 그래도 자기 친어머니니까 이렇게라도 다가오시는 게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믿었던 아버님마저 어머님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저더러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라나요? 그리고 이렇게 두 남자가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자 어머님은 귀신같이 그걸 알아차리시곤 그때부터 걸핏하면 가족 모임을 하자며 자리를 만드셨는데 그게 너무 고역이었어요. 한편 그러나 중에 저는 임신을 했는데 병원에서 말이 조산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도 많이 했고 나중에는 얼마나 주사를 많이 맞았는지 팔에서 멍이 가실 날이 없었죠. 그런데 그러나 중에도 어머님은 그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해 안달이셨고 그런 모임에 제가 응하지 못할 때면 남들은 잘만 낳는 애를 가지고 저런다며 자기도 둘이나 낳았지만 저처럼 유난스러운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혀를 차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였다 보니 제가 이렇게 더 화가 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제가 애를 낳고 나니까 이후로는 저희 애를 어디다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셨습니다. 아이 낳고 100일도 되지 않은 저에게 이모님한테 안부 전화 좀 드리라며 이모님이 저희 애를 보고 싶어 한다고 언제 갈 거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들들 볶지를 않나. 난데없이 삼촌이란 분과 영상통화를 하게 만드시질 않나. 그럴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났고 아무리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라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셔도 되는 건가 싶은 게 하지만 남편이란 작자는 중재는커녕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냐. 우리 애한테도 예뻐해 주시는 친척분들이 많이 생기면 좋은 거 아니냐 하며 저에게 무조건적인 이해만을 바랬으니 솔직히 저도 점점 더 예민해지고 어머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갑자기 생긴 신우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남편하고 피가 반은 섞였으니 어머님이 재혼해서 낳으셨다는 그 딸. 어머님은 제가 그 딸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는다며 그렇게 서운함을 호소하셨어요. 사람 정이 그리운 애라면서 제가 언니처럼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왜 이렇게 선을 긋냐 하시면서 나중에 저희 부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 애각이 될 건 당신 딸 그러니까 고모뿐이 없는 거라면서 저더러 신경 좀 쓰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죠. 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만 오시면 제 옷이나 가방을 마음대로 들춰보시곤 이런 건 젊은 아가씨가 하는 거 아니냐며 뭐라도 하나 가져가실 궁리만 하시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리 어머님이라지만 음흉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가뜩이나 싫었는데 더더 싫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어머님하고 정리를 못했다간 내 결혼 생활이 파탄나겠구나 싶었던 일이 벌어진 건 올해 초였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실제 생신하고 호적 생신하고 다르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님이 호적 신고를 늦게 하셨다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2살 더 많으시고 그러니 환갑도 지나간 상황이었는데 다짜고짜 당신 환갑 때는 제대로 뭐 축하도 못 받고 지나갔다면서 법적으로 환갑인 올해 제대로 축하를 받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머님을 싫어하긴 했어도 환갑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어디 좋은데 모시고 가서 식사라도 하고 바람이라도 쐬고 오자고 할까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당신 친구분들은 환갑 때 자식들이 여행 보내주더라면서 당신도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싶으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다 알아보면 된다고 그냥 현찰로 1,000만 원만 보내라 하셨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우리 그럴 돈 없는 거 알지 않냐고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틀 뒤 주말이었는데 아침부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다. 애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어머님이 하도 현관문을 시끄럽게 두들기셔서 애는 잠에서 깨서 울어대고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짜증을 억누르고 현관을 열었는데
어머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면서 저더러 시애미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는 거라며 저더러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입니다. 예단 하나 제대로 해왔냐고요. 예단이나마나 양가도움 일체 안 받고 한 결혼이었어요. 저라고 뭐 예물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님 양복 한 벌은 맞춰드렸지만 전 정말 가락지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결혼 반지도 저희 둘이 돈 합쳐서 샀으니까 서로 사줬다면 사준 거지 받았다는 표현은 지나치죠. 그런데 뜬금없이 어머님이 예단 타령을 하시니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원래 결혼할 때 며느리가 시애미한테 백 하나 밍크 한 벌 정도는 해주는 게 기본 아니냐. 그런데 넌 그것도 입 싹 닫고 넘어가 놓고 시애미 환갑이라 여행 좀 보내달라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그러냐. 너 그럴 거면 내 아들하고 결혼해 했냐. 내 아들이 불쌍하다 하시는데 황당해서 기도 안 차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어머니 참으세요. 저희가 죄송해요. 진짜 저 사람이 미쳤나 싶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어머님은 언제까지 돈 보내놔 한마디 남겨두신 채 당신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한테 진짜 실망이라고 했습니다. 할 소리가 그거밖에 없었냐고 당신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간 못 받은 효도 받고 싶어 저러시는 모양이라며 자식된 도리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드리잡니다. 원래 나이 들면 애가 된다지 않냐면서. 다 늙은 어머님 이겨서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무슨 효도가 받고 싶으신 거냐고. 내가 차라리 아버님이 저렇게 나오시면 이해를 하겠지만 당신 크는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셨다면서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네가 왜 성질을 내냐입니다. 어머님이 자기를 안 키웠지 절 안 키운 거 아니지 않냐면서 화를 내도 자기가 내야지 왜 제가 내느냐고. 저더러 오바 좀 하지 말라나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고 제가 남편이란 마음으로 살았어요. 부부란 그런 거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선을 딱 그어주니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 뜻이 정 그렇다면 저야말로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 말이 맞다고 당신 어머님인데 내가 왜 열불을 내느냐고. 앞으로 그러니까 당신 혼자 잘 챙겨드리라 했습니다. 나는 남이니까 손 떼겠다고요. 그런데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남편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때 말을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자기는 저랑 저희 애가 가장 소중한 애 어쩌네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진짜 그 문자 받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진심일까 싶다가도 또 뭐 아쉬운 소리 할 게 남아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간 제 안에 쌓여있던 이야기를 다 해버렸어요. 어머님과 남편에게 왜 기분이 나빴는지랑 앞으로 바라는 바랑.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가 집에 가면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는 제 눈치만 살살 살피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그래서 어머님 드리기로 한 1,000만 원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냐는데 진짜 욕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아니라 당신이랑 이혼할지 말지 그 생각만 해봤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곤 이제 보니 역시나 당신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린 것 같다고. 그렇게 어머님이 좋으면 어머님하고 가서 살라 했죠. 나랑 가정을 꾸렸으면 우리 가족 계획이나 건실하게 세우고 앞으로 잘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이 앞으로 당신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 같냐? 뭐만 하면 생사도 모르고 살던 일가 친척까지 다 튀어나오는 마당에 그거 다 수발 들으며 살 거냐? 나는 그렇게 못 산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지 말고 일단은 어머님 생신부터 챙겨드리고 이후에 차근차근히 이야기해보잡니다. 자기가 아는 한 어머님 그렇게 나쁜 분 아니라면서. 그리고 저더러 항상 외동딸이라 외롭다 하지 않았냐? 이제 신우도 생겼으니 좋지 않냐며 무슨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좀 해보라나요? 마치 저를 무슨 어린아이 타이르듯 달래려드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더는 복잡한 당신 집 구석하고 얽히기 싫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저희는 이혼했고요. 이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게 되었는데 언젠가 한 번 어머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핏줄이라 보고 싶어 오셨다는데 내칠 수가 없어 보여드렸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는데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혼했다 했어요. 남편이 정말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봤고
어머님은 금시초문이셨나 봅니다. 당신 때문이라곤 상상도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르셨냐니까 자기가 뭘 어쨌다고 자기 탓을 하냐며 방방 튀시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라 했어요. 어머님만 남편 인생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이 사람 지금 저랑 잘 살고 있었을 거라 했죠.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욕을 하신 것 같은데 별로 귀담아 듣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정말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으시다면 제 그 말이 계속 맴돌고 생각나겠죠? 그리고 남편이 힘들어할 때마다 당신 때문인가 하고 자책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죠?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졸지에 저도 이혼녀 딱지 달고 우리 애는 또 남편이나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으니 어머님만큼은 죽는 날까지 한껏 죄책감을 느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